안녕하세요,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가 만든 다이어리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번에 제작을 한 게 위클리랑 데일리, 그 다음에 만년형 다이어리를 만들었어요. 일단 처음에는 위클리 날짜형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클리 다이어리가 있고요. 블루, 그레이, 라벤더, 핑크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다이어리는 겉에 표지 컬러를 고르면 안에까지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색깔 고르는 게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다이어리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디자인은 올해까지만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번에도 색깔을 잘 골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리를 구매를 하시면 총 4개의 PDF가 갈 거예요. 약간 월요일, 일요일에 따라서 옵션이 다른 거니까 살펴보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A, B, C, D 다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A 옵션으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블루고요. 그레이, 라벤더, 핑크예요. 위클리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랑 위클리가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번 옵션으로 넣는 리뷰 페이지랑 그 다음에 노트랑 메모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핑크색 컬러로 위클리를 한번 봐볼게요. 얘는 날짜형이죠. 가운데 표지에 2021년이라고 써 있고요. 이 표지에도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교체를 하셔도 무방하니까 원하는 표지 이미지가 있으시다면 그거로 제작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쓰실 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연필에 빗금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하얀색 바가 되었을 때 읽기 모드가 되는 거죠. 그거로 하이퍼링크를 쓰시면 되고 커버에는 2021이랑 여기 헤일리데이즈 이 두 군데만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하단에는 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고요. 여기는 다이어리를 열어주는 링크예요. 근데 커버에서는 사실 이렇게 슬라이드 하는 게 저는 익숙한 편이라서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링크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미지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바꾸셔도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이어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덱스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린더, 오버뷰, 그 다음에 리뷰, 노트, 메모예요.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노트 섹션이랑 메모 섹션은 또 미니 하이퍼링크가 있어요. 메모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S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D는 도트, 이런 거죠. 그리고 B는 블랭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류별로 한 장씩만 넣어놨지만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왼쪽 상단에 페이지 썸네일 보기에서 복제를 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나는 만약에 도트 페이지를 복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도트 페이지에서 여기 조그만 표시 있죠? 얘를 눌러서 복제를 하시면 페이지가 복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총 2페이지의 도트 메모 페이지가 됐고요. 복제된 페이지에서도 하이퍼링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니까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한 김에 노트도 보여드릴게요. 노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하단에 작은 하이퍼링크 탭이 있어요. 서브젝트별로 나눠놨고요. 1번, 2번, 3, 4, 5 그리고 각 서브젝트마다 줄노트가 5페이지가 있으니까 혹시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마지막 페이지를 또 복제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노트는 여기 표지가 다 있으니까 여기에다 과목, 제목을 쓰셔도 되고 뭐 교수님은 누구인지 아니면 어떤 주제인지 어떤 참고자료가 있는지 이렇게 메모를 살짝 해주시면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 탭은 이제 이렇게 약간 종류별로 이동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탭들은 다 먼슬리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1월부터 12월까지 먼슬리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고요. 슬라이드를 해서 보시면 먼슬리가 다 통으로 함께 모여 있어요. 자, 그리고 2021년 12월 뒤에는 2022년 1월 달 거랑 22년 2월 달 거도 제공이 되니까 여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1월 달 거에서 앞으로 넘어가면 올해 2020년 12월이랑 11월 달 거도 제공되거든요. 이거는 따로 제가
이쪽에다가 탭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북마크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슬리에서는 미니 캘린더들도 다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돼 있거든요. 여기 상단을 누르시면 먼슬리로 넘어가고요. 작은 데이트, 날짜들을 눌러주시면 해당 날짜가 있는 위클리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위클리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미니 캘린더도 하이퍼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터치하시면 위클리로 넘어가고 또 상단을 누르시면 먼슬리로 넘어가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위클리 페이지에서 이쪽 상단은 메모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모눈을 크게 만든 이유는 헤비 트래커로 사용을 하시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헤비 트래커 항목을 적고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대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줄 간격이랑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클리에서 왼쪽 부분은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삽입하시거나 아니면 중요한 투두 리스트 아니면 간단하게 지출 내역도 적으실 수 있고요. 여기 줄노트 부분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일기를 쓰시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페이지에서 특별한 일이 없다 보니까 위클리에다가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저같이 짧게 기록을 하시는 분들께 쓰시라고 매일매일 줄노트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인덱스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인덱스를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이 노트에 있는 하이퍼링크가 다 적혀 있거든요. 인덱스 페이지 있고 캘린더는 이제 요거를 누르면 캘린더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오버뷰는 총 3개의 타입이 있고 총 3페이지가 제공이 돼요. 첫 번째 거를 누르시면 이벤트라던가 공휴일을 적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제가 아쉽게도 토론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공휴일을 적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서 적어도 뭔가 확신이 안 서서 공휴일을 안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유일하게 공휴일 체크를 해놓은 거는 매년 1월 1일이랑 매년 크리스마스예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부분이 일요일이고요. 여기 새해랑 크리스마스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그리고 두 번째 오버뷰 페이지는 프로그레스 스케줄러인데요. 프로젝트를 적어서 이게 한눈에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게 만든 계획 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필라테스 강습이라고 예를 들면 자, 여기에다가 나는 4월 달에 필라테스를 시작을 할 거예요.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볼펜으로 이렇게 이때부터 이때 그리고 이때부터 이때 그리고 지금은 여행을 못 가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3개의 프로젝트를 적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아, 그리고 2020년도 거 다이어리에서 제가 페이지를 너무 많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하이퍼링크도 너무 많이 넣었고 그래서 조금 버벅임이 심했었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저화질로 된 거를 공유를 했었는데 이번 2021년도 다이어리는 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확대해도 굿노트 5에서 꺼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쓰셔도 버벅거리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셀프 리스트 페이지예요. 총 12개의 항목이 있고요. 매달 적어서 그 달의 계획을 적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는 읽을 책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위시리스트를 적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또 이렇게 활용을 하시라고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버뷰 페이지의 3개의 페이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하이퍼링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읽기 모드로 전환을 눌러서 왼쪽 상단에 지금 셀프 리스트 페이지에서 프로그레스 스케줄을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러 글라스 누르면 연간 계획표로 넘어가고요. 다시 셀프 리스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이 오버뷰 탭을 다시 누르면 그냥 제일 처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리뷰 페이지를 볼게요. 이 리뷰는 제가 다이어리 제작할 때마다 항상 넣는 옵션인데 문화생활 같은 거 열심히 하시라고 만든 거죠. 저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만든 페이지예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총 2개의 커버 페이지가 있고요. 64개의 도서나 영화, 공연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여기 커버 페이지에다가는 보신 책의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별점 주시고 여기 보시면 다 숫자가 적혀 있고 빨간 리본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1번에다가 작업을 했다. 1번에다가 도서 이미지를 넣었다 하시면 이 1번을 클릭하셔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적으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커버 페이지 바로 뒤에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리뷰 디테일의 스타일은 제가 얼마 전부터 공유하고 있었던 리딩 저널이랑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하단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독후감을 쓰셔도 되고 감상문을 쓰셔도 되고 영화를 보셨으면 뭐 좋아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거를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커버에서 붙여놨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 여기에는 뭐 좋아하는 구절 이런 거 기억하고 싶은 구절 적고 이쪽 상단에는 책의 제목, 영화 제목, 공연의 제목을 적어주시고 감독, 작가, 캐스팅, 출연하는 배우 뭐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스타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한 번에 하루에 끝나니까 관람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드라마를 뭐 시즌을 봤다, 한 시즌을 봤는데 그게 일주일이 걸렸다 하시면 시작한 날짜랑 끝난 날짜를 적어주시면 돼요. 책도 똑같이 읽기 시작한 날짜, 끝난 날짜 적어주시고요. 여기 카테고리 란에는 이게 도서 리뷰인지 영화 리뷰인지 적어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도서라고 적던가 영화라고 적던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트는 이거를 지금 적고 있는 날짜, 기록한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레이팅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다시 한번 해주시고 이 테마 섹션은 책의 경우에 소설인지 에세이인지 그런 장르 같은 거를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영화의 스릴러, 뭐 로맨스 이런 거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추천하고 싶은 책, 뭐 아니면 뭐 어디 문고 1위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카테고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리뷰 페이지 설명은 끝났고요. 아까 처음에 노트랑 메모는 보여드렸죠? 그리고 인덱스를 다시 보면 여기 노트에 서브젝트를 다 적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도 적어주시고 이쪽 부분을 클릭하시면 해당 노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클리 노트 사용법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컬러를 안에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다이어리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캘린더 페이지에서 다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 상단에 부분 누르시면 먼슬리로 넘어가고요. 하단의 날짜들은 위클리로 넘어가고요. 제가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터치하시면 위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벤더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는 이렇게 제일 무난한 컬러죠. 노트 컬러에 따라서 탭이 적용된 컬러가 좀 다르거든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버뷰 페이지를 보고 있어서 이런 똑같은 그레이 컬러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랑 색깔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실 거는 제일 먼저 컬러, 그 다음에 파일을 받으시면 거기에서 내가 일요일 시작이 좋은지 월요일 시작이 좋은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면 스티커북도 같이 전송이 되거든요. 굿노트 쓰시는 분이나 노트 쉘프 쓰시는 분들은 제가 아예 다 잘라서 보내드렸으니까 그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봐볼게요. 스티커북이 이렇게 생긴 게 전송이 될 거예요. 이게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혹시 스티커 다른 거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고 이렇게 쭉 당겨서 페이지를 복제해서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스티커 정리도 하시고 제가 제공하는 스티커들은 먼슬리를 활용을 하려고 제작을 한 거예요. 자, 위클리를 예시로 보시면 먼슬리 페이지에서 좌측에 따로 노트 공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모든 스티커들이 이 사이즈에 맞춰서 만든 거거든요.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여기 상단에 4개는 헤비 트래커를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아까처럼 위클리에다가 활용하셔도 되고 혹시 먼슬리에 헤비 트래커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가져다 쓰시면 되죠. 지금 1월 같은 경우에는 31일까지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꾹 눌러서 붙여넣기. 그러면 사이즈가 딱 맞죠? 이렇게 놓아서 쓰시면 되고요. 이 메모지 이런 것도 복사해서 먼슬리에다가 붙여넣기. 굳이 뭐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뭐 제가 여기에 맞춰서 일단 제작을 한 거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컬러 바들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타이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투두 리스트라고 적고 아래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고 여기 스티커북의 하단에 있는 스티커들은 그림자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얘를 보시면 이걸 갖고 올게요. 복사해서 다른 것들은 그림자가 없는데 이 하단에 있는 거는 보시면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진짜 스티커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티커북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스티커를 사이즈를 맞추려고 이렇게 칸을 다 만들어서 제작을 한 거니까 첫 페이지는 복제하지 마시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복사해서 스티커북 계속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클리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는 데일리 날짜형을 한번 볼게요. 데일리도 똑같이 4가지 색깔로 제공이 돼요. 블루, 그레이, 라벤더, 핑크 똑같고요.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4가지 타입이 전송이 되지만 데일리는 총 3가지 타입이 되고요. A, B, C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먼슬리가 월요일 시작인지 뭐 캘린더가 월요일인지 일요일 시작인지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만든 거니까 편하신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컬러들은 다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그레이 컬러로 봐볼게요. 그레이 A 타입이고요. 얘도 똑같이 인덱스 있고 캘린더, 오버뷰, 리뷰, 노트, 메모, 여기 먼슬리, 하이퍼링크 다 적용돼 있죠.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먼슬리를 보고 있을 때 해당 날짜를 눌러주시면 데일리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이 데일리 페이지에서 하단에 보시면 이 해당 달 안에서 또 이동을 할 수 있게 날짜를 적어놨어요. 지금 1월 12일, 13일 거 보고 있죠? 이쪽에 있는 29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1월 29일이 여기 있죠? 데일리가 한 페이지에 총 2개의 날짜가 있기 때문에 날짜 체크 잘 하셔서 기입하시면 되고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 오른쪽에 먼슬리 탭이 있어서 데일리에다가는 여기에다가 따로 하이퍼링크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12월이랑 11월 2020년도 거죠? 이거랑 2022년 1월이랑 2월은 데일리 하단에 먼슬리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가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일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노트 공간을 크게 넣어드렸어요. 여기에다가 스케줄 공간이 모자르시다면 이쪽에다 더 쓰셔도 되고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서 공간을 여유롭게 쓰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일에 뭐 중요한 거라던가 집중해야 될 거 그런 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냥 자유롭게 뭐 말로는 포커스라고 해놨지만 저는 그날 들은 음악을 적을 때도 있고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중요했던 사건을 적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그렇게 활용하시고 오른쪽에 투두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날씨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스케줄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비해서 공간이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하이라이터로 많이 쓰시죠. 한 칸당 10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적으실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이때가 모닝 루틴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히 일을 하는 게 없어서 간단하게 적는데 자,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에다가 모닝 루틴 이렇게 적는데 굳이 여기다가 안 쓰고 이 줄 간격이랑 이 하단에 있는 줄 간격이랑 똑같이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칸을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임 테이블 자체 내에서
모닝 루틴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는 쓰시면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이라이터를 색깔별로 좀 많이 쓰시죠? 이때부터는 어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놓고, 이거는 점심이니까 빼고,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체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미리 스케줄을 적어 놓으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점심이니까 간단하게 적어 주시고, 이거를 다 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케줄 칸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가운데에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에다가도 색을 채워서 쓸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간단하게 비슷한 컬러로 색을 쓰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가운데에 칸을 비워놨으니까 시간 표시하실 때 이 방법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날짜형 위클리랑 데일리를 보여드렸죠. 데일리도 아까 처음에 위클리에서 제공되는 스티커북이랑 똑같은 거 제공되니까 먼슬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만년형을 보여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 언데이티드라고 만년형 카테고리가 따로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앞에 있는 거 3개가 이번에 만든 만년형이고요. 위클리가 하나 있고 데일리가 2가지 버전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만년형 같은 경우에는 커버랑 안에 내지랑 색깔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색깔 고민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슬리가 월요일 시작인지 일요일 시작인지에 따라서 PDF가 2종이 갈 거예요. 그리고 위클리 페이지는 다 월요일 시작이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커버가 5가지 컬러가 제공이 되니까 사용하지 않는 커버는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커버 부분만이라도 따로 백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붙여서 쓸 수 있겠죠? 인덱스부터 봐볼게요. 인덱스는 기존에 보여드렸던 날짜형이랑 다 동일해요. 캘린더랑 오버뷰, 리뷰 페이지, 노트, 메모 있는 거 다 똑같고요. 하이퍼링크 위치도 다 똑같이 있어요. 대신에 날짜형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11월이랑 12월은 여기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만년형을 쓰시는 분들이 해야 할 세팅이 쭉 뒤로 가셔서 여기 제일 첫 번째 거, 제가 아까 좀 써보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블랭크 먼슬리를 즐겨찾기를 하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바로 위클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에 쓸 이거를 리본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하시고 시작을 하면 될 거예요. 다시 인덱스로 돌아가서 캘린더 부분의 날짜형은 원래 여기에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연도에 쓸 건지 적으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를 여기에다가 넣어놨어요. 물론 캘린더 페이지를 갈 때 왼쪽에 있는 탭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혹시 여기에서 인덱스 페이지에서 클릭을 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캘린더라는 글씨를 터치하시면 페이지 이동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오버뷰 페이지도 있고 프로그레스 스케줄, 셀프 리스트. 대신에 만년형이니까 제가 일요일 체크는 다 안 해놨죠.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캘린더 페이지부터 먼저 세팅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클리 안에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같이 드리는 스티커 북을 옆에다가 여시고 아까 2020년 11월 거랑 12월 거는 따로 리본 체크를 해서 즐겨찾기 등록을 해놨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캘린더에 있는 날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날짜 칸 하나하나가 하이퍼링크가 적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편하게 쓰시려면 제가 드리는 캘린더 스티커를 갖다 붙이시면 되거든요. 만년형 구매하시는 분께 드리는 스티커북에는 캘린더 스티커가 같이 들어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작 버전이죠. 그래서 스티커북 중에서 월요일 시작하는 캘린더를 찾아주시고 올가미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지금 투명한 달력이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이쪽 다이어리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보시면 제가 얇은 선을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 틀에다가 맞추기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이 12달을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캘린더 페이지에서 하이퍼링크는 여기에 적용이 돼 있어요. 바로 위클리로 넘어갈 수 있게 적용이 돼 있고요. 먼슬리를 넘어가실 때는 어차피 오른쪽에 다 탭에 하이퍼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상단에는 링크를 안 걸어놨어요. 그래서 먼슬리 넘어가실 때는 요거를 터치를 하시고 또 위클리 가실 때는 지금 먼슬리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위클리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바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총 5개의 주가 들어있고요. 윅2를 누르면 두 번째로 넘어왔죠? 1월달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위클리 페이지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5번째 주, 1월에 5주차, 그 다음에 1주차, 다시 5월로 가서 5월 마지막 주,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캘린더로 가볼게요. 캘린더에서 1월 셋째 주를 터치를 하면 셋째 주죠? 1월이에요. 제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터치가 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어느 달이라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까맣게 탭이 바뀌거든요. 여기 왼쪽도 동일하죠? 여기 위에다가 몇 년도에 쓰는 건지 날짜를 입력을 해야겠죠. 직접 손으로 쓰셔도 되고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하고 크기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캘린더 스티커를 다 갖다 붙여놨고요. 이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021년도 거만 보내드렸지만 제가 매년 되도록이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할게요. 그럼 이번에는 데일리 2가지 종류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짜형 2021년 데일리랑 동일한 디자인이에요. 베이직이라고 제가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에다가. 여기 보시면 먼슬리가 이렇게 생겼고요. 데일리 들어가실 때는 이 날짜를 하나하나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게 날짜형 데일리 2021년 버전이랑 똑같은 디자인이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에서 똑같이 아까처럼 캘린더 스티커를 일단 다 붙여놔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칸은 세모 표시가 돼 있고 어떤 데는 안 돼 있죠. 그래서 캘린더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내가 터치한 곳이 삼각형이 있었던 건지 아니었던 건지 그거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왜냐면 제 거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한 페이지에 총 2개의 플랜을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시를 남겨놓은 거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먼슬리에도 보시면 어떤 거는 세모가 있고 없고 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클릭해서 2개가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삼각형을 클릭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그 날짜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처럼 캘린더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 붙여 놔도 하이퍼링크가 정상 작동을 하거든요.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4월 4일.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이 있는 여기 이 부분이 4월 4일인 거죠.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셔서 데일리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캘린더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되도록이면 먼슬리에 있는 숫자들을 다 채우시는 게 훨씬 1년 동안 쓰기에 편하실 거니까
아직 21년 오기 전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세팅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새해가 됐을 때 조금 더 쓰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데일리 버전 중에 두 번째 버전인 스케줄러 버전인데요. 만년형 같은 경우에는 다 커버가 5개가 제공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갖다 쓰셔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표지 만들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케줄러 버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만년형 데일리랑 동일하고 바뀐 게 있다면 이제 데일리 페이지만 바뀌는 거죠. 만약에 7월 달에 날짜를 하나 눌러서 들어가면 이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2020년 데일리 플래너랑 거의 동일한 디자인인데요. 여기에서 이 스케줄 칸 부분을 확 늘렸고요. 체크리스트는 아마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고 아랫부분에 도트 무늬로 살짝 메모 공간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타임테이블 시간을 이전에는 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새벽 6시부터 하루를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혹시 모르니까 4시부터 시작을 해놨거든요.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가 하루로 계산할 수 있게 여기다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놨고요. 얘도 똑같이 하이라이터 채우시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라인에다가 그냥 간단한 거는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만년형 데일리의 스케줄러 버전은 바로 이런 디자인이니까요.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잘 보시고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다이어리를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